안녕하세요. 뻔뻔한 주식회사입니다. 워렌 버핏, 투자의 신, 아니 수익률의 신, 신이라고 부르기에는 복덕방 할아버지같이 생겨서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워렌 버핏이 엄청난 자산을 끌어모은 시기는 그가 50세를 갓 넘기면서부터 지금 자산의 90% 이상을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워렌 버핏의 투자 성향은 가치주의 무게를 절대적으로 뒀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장단지 굵은 젊은 기업들, 그것도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애들을 골라서 우량주 리스트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주식을 자신이 보유했는지의 여부를 모를 정도로 묵혀두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 체력이 좋은 기업들이라면 해를 거듭할수록 기업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버핏은 이렇게 자신의 돈이 끊임없이 좋은 기업에 침투해 들어가게 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나로 일하게 하지 말고 내가 투자한 머니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이게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스피 증시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출렁거림에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3100 수준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자칫 주식 폭락 오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버핏이 주식 투자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부분이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였습니다. 왜냐? 일단 빌려서 투자를 하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단기간 수익률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사람 손이 떨려요. 여유가 없어지죠. 그러나 내 돈을 묻어두면 굳이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투자는 심리입니다. 마음 심이 물리적인 힘을 이깁니다. 그러니 심이 힘의 방향을 정하게 되죠. 투자는 방향 아닙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깡통차게 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주식 투자는 영끌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조 바이든 형님이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경기 부양을 공식화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좀 떨어져서 외국인 투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의 힘겨루기도 한몫할 겁니다. 기관은 수익 실현을 위해서 개눈 감추듯이 타이밍만 맞으면 주식을 내다 팔려고 할 거고, 개미들로 대표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화랑에 편승하기 위해서 막차라도 타자는 심정으로 우량주들을 계속해서 사들일 겁니다. 이런 줄다리기가 지속되면 당분간 코스피 상승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미친 사람 널뛰기 하듯이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내다 팔기 시작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세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는 종목부터 공매도가 시작되면 중소형주가 가장 큰 타격을 볼 겁니다. 공매도,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다가 팔고 정말 떨어지면 그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큰 손들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공매도 재개 전에 유망 업종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좋을 듯 하고요. 뿐만 아니라 유망 업종 중에도 단기적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실적에 기반한 장세를 살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하나솔루션 등은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죠. 2018년, 19년 공매도 탑 10 안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넷마블, 셀트리온, 한원시스템이었습니다. 업황이 악화가 돼서 당시 LG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도 15% 정도 빠졌었어요. 그래서 기술력과 실적으로 동반할 수 있는 유망 업종들, 예를 들자면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일단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처럼 한 접시에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담아내는 집중적인 투자를 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중구난방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다는 전략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겠다 싶지만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바구니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싹 다 내버려야 하는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시장도 여러 종목을 돌아가면서 매수를 하는 순환매 분위기도 꼬리를 감추듯 사라질 겁니다. 왜냐? 코스피 조정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종목 불문 거침없이 올라가는 분위기는 누그러질 겁니다. 워렌 버핏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업종에 일생을 투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그려지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코스피 상승 랠리 궤적을 만들어 내려 해도 기관과 외국인이 쓰나미같이 팔아버리려는 분위기로 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올라가려던 그래프는 기관과 외국인 매도라는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반도체와 배터리 종목의 실적이 뒷받침돼서 코스피가 3,500선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론 코스피 시장의 불장은 밤새 활활 타다가 지금은 새벽을 맞으면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사그러드는 분위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지수가 빠지는 낙폭을 기록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르고 내리는 궤도 열차의 궤적을 그리면서 서서히 조정기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투자자는 굵고 길게 보자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단기간에 굵은 실적이 보이는 업종, 그리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길게 기대되는 종목을 보자는 거죠. 일단 약 파는 사람들 말에 솔깃하지 말고요. 투자는 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잖아요. 귓가에 쟁쟁거리는 소리들은 싹 씻어버리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투자에 대한 솔직한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끌려다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 형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코스피 상황이 엇갈리고 있는 요즘 내가 버핏이라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주식거래 이미지 트레이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좋은 물음이면서 동시에 좋은 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워렌 버핏, 흩어져 있던 종목을 한 접시에 담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식은 심리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이 정해집니다. 코스피 폭락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종기입니다. 약간의 정체된 모습이 하락장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의 투자가 꼭 확실한 성공 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주식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